충격적인 사실이 지금 유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약소국이라 불리던 폴란드가 이제는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유럽 안보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의 상처를 이겨낸 두 나라가 만나 만들어낸 기적.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파리 샹젤리제 대로 근처 유럽 안보 세미나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인 유럽 각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앞줄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국방 저널리스트로서 10년 넘게 현장을 누볐고 그 누구보다 냉철한 시각을 자랑했죠. 폴란드의 최근 국방력 증강에 관해 질문 받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엘렌 마르탱은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받자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폴란드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게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산 무기 몇 개 들여온다고 유럽의 안보 지형이 바뀔 거라 생각하시나요? 엘렌 마르탱의 질문에 회의장 곳곳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 국방부 자문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영국 대표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거대 국방 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아시아 국가의 무기 시스템이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했죠. 하지만 그때 발표자 뒤편에서 한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보 마렉 코발스키였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존경하는 엘렌 마르탱 기자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폴란드와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공개하려 합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전략적 동맹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발스키 차관보의 말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폴란드 육군의 혁신적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고 수치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미간을 좁히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지난 3년간 우리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 국내 생산 체계 구축, 그리고 안보 철학의 공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국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비웃으시던 그 한국산 무기 몇 개가 어떻게 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발스키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펜을 꽉 쥐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죠. 평소 냉소적인 태도로 유명했던 그녀도 이 순간만큼은 다음 발표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비웃음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이제 놀라운 변화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자 회의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코발스키 차관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경공격기 FA50 도입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K2 전차까지. 이것들이 단순한 장비 도입이라 생각하십니까? 엘렌 마르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무기의 규모와 속도는 유럽 국방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었죠. 그녀의 손가락이 메모장 위에서 긴장감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코발스키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사들인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자국 내에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생산율이 70%에 달한다는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고 기술 이전 협약의 세부 내용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걸 해냈다고. 그녀 주변의 전문가들도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이던 표정들이 하나둘 진지함으로 바뀌어갔죠. 코발스키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사들인 게 아닙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철학, 즉 실전에서 증명된 기술과 사용자 중심 설계라는 핵심 가치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화면에는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비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폴란드에 가져온 혁신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유럽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수치상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시스템 구축과 기술 이전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이제 비웃음 대신 진지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폴란드로 가서 현장을 취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의심을 넘어선 전문가적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떨어진 지점. 엘렌 마르탱은 현지 군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전술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동유럽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훈련장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포열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폴란드 육군 대위 아담 노바크가 엘렌 마르탱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장비들은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화력 증강 이상의 변화가 있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굉음이 들렸고 훈련장 주변의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바크 대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런 실전 상황입니다.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엘렌 마르탱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주변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그녀는 충격파에 몸이 날아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낯선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고통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 앞에는 폴란드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뒤편으로는 K808 장갑차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다치셨습니다. 즉시 후송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신속하게 그녀를 들어 장갑차로 옮겼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엘렌 마르탱은 장갑차 내부의 정교한 의료, 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체에 압박붕대가 감기고 누군가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방탄조끼가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했습니다. 한국산 개인 방호 장비 덕분에 살아남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엘렌 마르탱은 멍한 의식 속에서 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대신 괴로운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산 장비에 목숨을 빚지게 된 걸까요? 그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장갑차는 빠르게 야전병원으로 향했고 흔들리는 의식 속에서 엘렌
마르탱은 병사들의 대화를 조각조각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갑차의 통신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후송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네, 실시간 의료 데이터 전송 덕분에 병원에서 수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엘렌 마르탱의 의식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세미나장에서 보았던 발표 내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산 장비 시스템 통합, 그리고 지금 자신을 살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녀는 자신이 품었던 의구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 엘렌 마르탱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야전병원의 병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갈비뼈 부근의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백발의 군의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카롤 코즈워스키 소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죠? 엘렌 마르탱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6시간 정도요. 폭발로 인한 충격과 파편으로 몇 군데 부상을 입으셨지만 방탄조끼가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코즈워스키 소령은 엘렌 마르탱의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피와 흙으로 더럽혀진 그녀의 방탄조끼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끼는 파편에 의해 여러 곳이 찢어졌지만 그 내부 구조는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방탄조끼가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탄조끼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파편들이 조끼에 박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심장 부근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조끼의 안쪽 태그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태극기와 함께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끼는 한국의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충격 흡수 능력이 기존 제품보다 30% 이상 뛰어나죠. 엘렌 마르탱은 말없이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의심했던 한국산 장비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는 아이러니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응급 의료 장비도 한국산입니다. 코즈워스키 소령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통신 장비, 응급 처치 키트, 심지어 이 심장 모니터까지요. 엘렌 마르탱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잠들어 있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병원 소리, 장비들의 작동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녀를 살리기 위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작동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동양적인 외모의 남성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탱 씨. 저는 한국에서 온 구호요원 박현수입니다. 상태가 어떠신가요? 엘렌 마르탱은 박현수를 바라보며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았네요. 당신 나라 장비 덕분에 말이죠.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전달한 건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한국의 방위 철학이죠. 철학이요? 엘렌 마르탱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무기를 판매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전수한 겁니다.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직접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장비는 실전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설계됩니다. 엘렌 마르탱은 다시 한번 태극기가 새겨진 방탄조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천조각 속에 담긴 의미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가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과 보호라는 철학이 담긴 증표였습니다. 파리의 늦가을, 세느강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폴란드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박현수가 건네준 태극기였습니다. 작고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렌, 괜찮으세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휴식을 더 취해야 해요. 프랑스 국방 저널 편집장 피에르 뒤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피에르. 나는 괜찮아요. 지금은 다른 것이 필요해요.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방위산업 철학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지만 그녀가 원하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국방기술연구소의 공식 웹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페이지를 훑어보다가 한 문구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엘렌 마르탱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10년이 넘는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국방 기술과 무기 시스템을 취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파괴력, 정확도, 사거리 같은 용어로 설명되었지 생명 보호나 인간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엘렌 마르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럽의 안보 구조를 바꾸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엘렌 마르탱은 12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국방기술연구소의 이정민 박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이정민 박사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마르탱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이 회복되셨나요? 엘렌 마르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괜찮습니다. 사실 그 사고가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대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엘렌 마르탱에게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의 도시, 그러나 동시에 전통과 역사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그리고 왜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이정민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나라입니다. 병사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게 우리 방위 산업의 출발점입니다. 엘렌 마르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 우위로 이어지나요? 물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장비는 실전 경험에서 나온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발됩니다.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설계 철학이죠. 무기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우선입니다. 엘렌 마르탱은 메모장에 이정민 박사의 말을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한국의 방위산업 철학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바탕이 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차는 대전의 국방기술연구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이제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오랜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방기술연구소의 넓은 실험실, 엘렌 마르탱은 연구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첨단 장비와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연구원들의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장비가 개발되기 전에 실제 상황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합니다. 이정민 박사가 대형 스크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군인의 신체적 특성부터 심리적 상태까지 고려하죠. 엘렌 마르탱은 스크린 위에 나타난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의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실전 상황에서 군인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것이 K 전차 내부의 승무원 보호 시스템입니다. 이정민 박사가 실물 크기의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적의 포탄이 관통하더라도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직접 모형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내부는 놀랍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비상 탈출 시스템부터 충격, 흡수 장치까지 모든 것이 승무원의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엘렌 마르탱이 감탄했습니다. 유럽의 전차들은 주로 화력과 기동성에 중점을 두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네요. 이정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들죠. 그 말에 엘렌 마르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방위산업을 항상 무기산업의 다른 표현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펼쳐진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K9 자주포 시험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사격장에서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발사 후 즉시 이동하여 적의 반격을 피하는 슈트 앤드 스쿠트 능력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도입한 이 시스템으로 포병 생존율이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자부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 시스템인 이유입니다. 엘렌 마르탱은 메모장에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한국 방위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파괴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방어와 생존의 최적화였습니다. 마르탱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이정민 박사가 작은 전시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전쟁부터 현대까지 한국 방위 산업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직접 경험한 민족입니다. 외부의 침략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죠. 진정한 국방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 있다는 것을요. 벽면에는 한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들죠. 엘렌 마르탱은 그 문구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10년 넘게 국방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본질, 바로 국방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이정민 박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엘렌 마르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의 시스템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방위 철학의 수용이었습니다. 이정민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무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기술 이상의 것, 바로 마음가짐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엘렌 마르탱은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취재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국방을 바라보던 자신의 관점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유럽으로 돌아가 이 새로운 관점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 대형 회의장은 각국의 국방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안보 회의에 특별 연사로 초청된 엘렌 마르탱은 단상 위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이 자리에서 질문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모두의 주목을 받는 연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간 유럽의 국방 체계를 취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자신의 왼쪽 갈비뼈를 가볍게 만지며 계속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저는 포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방탄조끼와 의료 시스템 덕분에 살아남았죠. 그 경험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저는 그곳에서 무기가 아닌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엘렌 마르탱이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국방기술연구소의 연구원들,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장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한 나라가 아닙니다. 철학을 공유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폴란드에 전달한 것은 파괴의 도구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과거 그녀를 비웃던 독일 대표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혁신이 단순한 무기 도입에 그친다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함을 인정합니다.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방위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뿐 아니라 루마니아, 체코, 발트 3국이 한국과 체결한 방위산업 협력 협약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럽 안보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철학은 단순히 더 강한 무기가 아닌 더 스마트한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은 파괴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과 방어의 최적화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표정들이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렌 마르탱의 경험과 취재는 단순한 개인적 체험을 넘어 유럽 안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방은 단순한 무기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지키려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죠. 한국이 폴란드에 전수한 것은 바로 이 철학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가슴 한편에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보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그녀의 질문을 비웃었던 독일 대표도 있었습니다. 마르탱 씨,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방위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엘렌 마르탱은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엘렌 마르탱은 다시 폴란드 접경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닌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부상을 입었던 그날, 그녀를 구조했던 병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폴란드 육군 기지, 엘렌 마르탱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병사 마첵 비엘스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본 순간 밝게 웃었습니다. 마르탱 씨,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완전히 회복하셨나요? 엘렌 마르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당신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들은 기지 내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K 전차들이 훈련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엘렌 마르탱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저를 발견하고 구조할 수 있었나요? 마첵 비엘스키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건 저희가 아니라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산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이 폭발 직후 즉시 주변의 모든 생체 신호를 탐지했고 저희 장갑차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죠. 그 시스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첵 비엘스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장비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마르탱 씨도요. 엘렌 마르탱은 그의 말에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생존자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과 후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엘렌 마르탱이 물었습니다. 마첵 비엘스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전에는 장비를 위해 우리가 존재했다면 지금은 우리를 위해 장비가 존재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엘렌 마르탱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부상을 입었을 때 입고 있던 방탄조끼의 안쪽에서 잘라낸 태극기가 그려진 작은 라벨이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엘렌 마르탱이 말했습니다. 단순한 천 조각이지만 제게는 인생을 바꾼 상징이죠. 그들은 기지를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두 문화 간의 진정한 융합처럼 보였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정신도 변화했습니다. 마첵 비엘스키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를 다루는 방법뿐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엘렌 마르탱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한국의 방위 철학은 어떤 의미인가요? 마첵 비엘스키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확신이죠. 엘렌 마르탱은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돌아가는 길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작은 태극기 라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기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지금 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아픈 역사에서 비롯된 지혜가 다른 대륙의 미래를 밝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엘렌 마르탱은 그 이야기의 증인이자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기적을 만들어가길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